자, 안녕하세요. 주대자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 2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중국 쪽에서 이슈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요 부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나온 거죠. 그죠?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중국 꿈의 상온 초전도체 찾는 연구시설 본격 가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보게 되면 중국이 새로운 초전도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 시설을 운영한다. 극한의 온도와 극한의 압력에서.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예. 지난달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화이러우 조성된 국립 주요 과학시설. 자, 결국은 뭐냐면 대략 3천억 원 정도의 시설을 투자를 했다. 결국은 뭡니까? 예, 중국도 역시나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시발점이 된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5월 5일이고 여러분들 이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지금 손실 중의 분들은 아예 거의 포기하시다시피 계좌를 들여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분명 주가는 오릅니다. 다만 그 오르던 시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닌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신성 델타 테크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두 번째, 신성 델타 테크, 그죠? 이 종목은 과거에도 LK99, 그죠? 이때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주가 상승, 하락, 그리고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때 분명히 움직인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조정을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큰 수익을 줬던 초저녁에 관련된 부분에 업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만일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1천만 원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단 200만 원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때 움직였던 업종, 그죠? 이걸 가지고 적어도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진짜로 밀어내야 될 타이밍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초전도 초전도체란 무엇인가? 우리 기본을 알아야겠죠. 그죠? 자, 초전도체는요, 기본적으로 저항값이 0인 물질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297도 영하 환경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나오더라. 근데 이걸 상온으로 끄집어 나갔더니 결국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냉동고에 있는 고등어를 상온으로 끄집어 나갔더니 결국은 뭐예요? 상하지 않더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런 거 없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고 역시나 지금도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중국 쪽에서 초전도체를 찾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다라는 건 호재성 이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호재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 자, 이제 일요일이죠. 월요일 내일도 휴일이라는 점이 상당 부분 안타깝네요. 나스닥도 2% 가까이 급등해서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초전도체란 무엇인가 조금 더 들어가도 될까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요. 자, 이겁니다. 초전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자기부상 열차 들어보셨어요? 양극과 양극의 밀어내는 성질, 음극과 음극의 밀어내는 성질. 그래서 상당히 요만큼은 띄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빠른 속도로 갑니다. 왜? 밀어내기 때문에 공중부양돼요. 휘, 하면서 가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주선은 어때요? 사람과 물체가 공중부양하죠. 이것도 우리는 중력의 값을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전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항값을 0으로 만든다. 롯데타워 가보시면 어떻죠? 123층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죠. 초고압 케이블을 가지고 저항값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중력에 당기는 힘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예, 비행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만일에 극저온 상태에서 있는 부분을 상온으로 끄집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1번 2차 전지, 2번 전력, 3번 반도체 요 부분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
시장을 차지하는 업종 중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쭉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몸집이 가장 큰 애들이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반도체를 살짝 볼게요. 자, 웨이퍼라는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만 쓰다 보니 70%를 버립니다. 이걸 동그란 원판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요만큼만 쓸 수밖에 없고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초전도체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100%를 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어떤 부분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 감소되고 있고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업체도 4680 배터리, 꿈의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액체가 아닌 고체 배터리를 이용해야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나오죠. 엄청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성능을 넓히지 않게 되면 결국은 2차 전지,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없다 이 뜻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는 리튬이온인데 충방전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맞습니다. 저항값이 있어서 그래요.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가 낮은 이유 뭘까요? 아무리 이쪽에서 밀어 넣은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저항값이 생기기 때문에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를 무지하게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통 안에서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있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전력 부분에서는 어때요? 최근에 AI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LS 일렉트로닉, 자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요. 재룡 전기, 뭐죠? 변압기죠. 변압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재룡 전기.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던 애들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건 AI 산업의 발전이죠. 그 뜻은 뭐죠? 맞습니다. AI 센터가 24시간 동안 가동하게 되면 전력 소모가 크죠. 케이블을 요하죠. 결국은 뭡니까? 전력이라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놀라운 이 초전도체는 정말 놀라운 혁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전력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데이터 센터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AI가 24시간 연산 처리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가동한다. 결국은 뭐예요? 전력 소모가 크다 이거죠. 근데 서울에서 중앙집중발전에서 지역발전소, 집에까지 갈 때 전력의 소모가 일어난다는 게 단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력의 소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 뭘까요? 100을 보내놨더니 중간에 손실이 나오고 집으로 보내놨더니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집에서 받아들이는 건 60%밖에 전력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부에서 전력난 나오는 게 여름이나 겨울 되게 되면 공무원들 이제 온도를 올려라.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커버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집까지 가다 보면 손실이 일어나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상에서 가만히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거 지금 이때 움직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때. 그죠? 그리고 앞으로 움직일 이유는 무엇인가? 미리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 우리는 초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움직였던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에 대한 전부 다 재료를 여러분께 일러드릴 텐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때 움직였던 이유. 그죠? 자, 위에서 반토막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 타점만 잘 잡으면 돼요. 타점 일러드릴 건데 이때 움직였던 게 있어요. 뭡니까?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네이버에 이렇게 쳐볼게요. 초전도체 황산납이라고 쳐볼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건드시면 안 돼요. 자, 요 부분이에요.
자, LK99. 과거에 LK9가 초전도체 기단이다 논란을 받았었죠. 8월 17일입니다. 샘플 제작 본격 착수됐다. 핵심 재료 황산납을 확보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요 부분을 구하지 못해서 지연됐어요. 원래는 8월 초에 됐어야 되는 건데, 그죠? LK99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 그 이유는 결국 뭐예요? 황산납을 2주 동안 구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결과가 지연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까? 나오지 아니하였죠. 그죠? 이석백에서 등장시켰고 김현탁 박사 미국 물리학회 가서 피시포소스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을 시연은 했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때가 바로 포인트인데 이때 황산납 관련주는 3배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황산납 관련주가 3배 오를 거예요. 우리는 이 타이밍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성델타테크 탐방 다녀왔습니다. 자, 탐방 자료 및 가격 전략 시나리오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급등의 시기는 나와 있어요. 자, 탐방 자료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신성델타테크 탐방에서 요만한 책자를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15년 동안 나름 스타 펀드 상을 받았고요. 자, 한 명의 시장에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산납 관련주 한 종목을 첨부했어요. 아직 보도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사명을 등장시키지 않고 이 말을 할 거예요. 자, 아직 검증 결과라고 하면서 두 글자의 상호명 앞부분을 등장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다음날 급등 시작 나올 겁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 받아가시고 그리고 그 전까지 손실 중인 분들은 손 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자, 황산납 관련주 분명 3배까지 오를 거예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탐방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시고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한테도 약간 좀 이제 고맙다라는 뜻으로 댓글로 고맙다라고 적어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고맙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피시포소스 황업체 한 곳. 자, 과거처럼 이렇게 급등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죠. 적어도 3배 이상 급등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근거 없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을 지금 신성델타테크 수익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시장의 경각심을 알리고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근거 없는 유튜버를 경계하고 시장의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릴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교육 영상도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황산납. 자, 이 종목으로 분명 3배 날 수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공급방 링크 주소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방향의 투자를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저 개인폰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우리 기업을 또 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황산납 관련주도 알았다 이겁니다. 근데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 이 종목은 이 신성델타테크를 다루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요 부분에서 주가 상승은 LK99에 대한 진위 여부, 그게 바로 황산납 관련주가 급등했다 이겁니다. 이때 올랐던 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시키고 로봇 사업한다고 하고 신성 ST 자회사의 상장권을 이끌어내면서 급등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요때 움직임은 달라요. 이번에 움직임도 다를 겁니다. 뭘로 움직인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초전도체가 있어야만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포인트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이 영상 하나만 보시죠. 요 부분에서 타점이 중요해요. 이때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근거가 달라요. 그 근거를 알고 있어야만 질러 넣을 때 질러 넣을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자, 이번에 데이터 센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선 뭘로 제가 잡았을까요? 예? 차트요? No.
뭐죠? 수급이요? NO. 그러면 뭐요? 초전도체요?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넉 달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넉 달 전에 신성델타테크 점상한가 해외뉴스 보도 새 선물 주네요. 그죠?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 무엇인지 과거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존재를 했었고 지금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하실 겁니다. 자, 뭐 김현탁 교수. 자, 속도를 조금만 1.2배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부분도 좀 시장에서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41,150원. 그죠? 1월 1일 날 영상을 라이브를 통해서 했던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걸 볼게요. 요거. 자,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가 상승률. 그리고 이 부분의 주가 상승률은 특이한 점을 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실 이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종목이죠? 네,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죠.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뭐라고 합니까? 에코프로 금량이 오르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다. 근데 오늘은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초전도체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자, 그랬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부분은 하나입니다. 배터리를 감싸는 통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충전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고요. 자, 무슨 말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배터리가 없다. 초전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다. 이게 바로 핵심 소재예요. 이걸 모르고 왜 올라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자, 세력들은 그냥 등장했다?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도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 이석배 교수 등장시키고요. 김현탁 박사 미국 물리학회로 보내는 거 한 돈 30억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타 플레이어들 몇 천억으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하냐면 업종이 됐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소개시켜드렸을 때 어떨 때 소개시켜드렸습니까? 이 날짜 1월 1일자에 소개시켜드리면서 엔캠이란 종목을 이야기해드렸죠. 잘 보세요. 엔캠이 전의 얘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죠.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를 피를 잘 돌게 해야만이 충방전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아까 앞서서 2차 전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방해가 나온다. 이게 바로 전의 얘기예요. 똑같은 날짜에 소개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오릅니다. 그죠? 대동소이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성델타테크를 바라볼 때 완벽하게 초전도체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이상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끌려다녔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자, 보세요. 이 부분에서 같이 오르는데 2월 22일 고점을 찍는 날은 동일하다는 이겁니다. 같이 내려와 있지 않아요? 하나, 둘. 결국은 뭐냐면 크고 작고의 변동폭만 있을 뿐이지 최저점과 정점은 똑같아요. 이건 뭡니까? 아, 시장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액 그리고 초전도체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 이 차이를 보이고 있구나.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12월 28일부터 제가 영상을 찍기 전부터 41,000원에 그냥 한번 깔아놔 봅시다. 매도는 한번 7만원. 과거에 LK국의 잔여물이죠. 물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통에 대한 이슈 관련, 초전도체 관련 부분테만 있을 예정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7만원에 한번 끌어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소개시켜드리면서 이거 끝나고 나서는 기다려 봅시다. 그죠? 그러면서 1월 30일 신성델타테크 7만원에 매수해보자. CCS라는 종목이 하한가로 인한 매도, 과거 지분법 위기란 시나리오, 임원진의 매도를 등장시켰었죠. 똑같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 제가 틀렸다 말았다. 초보 전도체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런 말만 했어요. 저는 배터리 통 이야기만 했고요. 자, 다시 접근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알려야 되는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자, 이때는 절대 매도합시다. 2월 22일 신성 델타테크 매도가 18만 원. 거래정지 회피 자금 미시로 과거 패턴과 동일합니다. 절대 매도하세요. 긴급하게 보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다시 한 번 더 도와드립니다. 2번을 놓치게 되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르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설령 2주가를 갈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13만 원만 가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평가액을 얻기 위해서 손 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황산납 관련주 분명 중요하고요. 3배. 그리고 나서 힘있게 밀어낼 수 있는 타이밍. 그건 깡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빠질 때 사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오를 수 있는 타이밍에 질러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주식을 다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빠지는 거 언제든 못 사고 오르는 거 언제든 못 삽니까? 물타기는 뭡니까? 매수를 해서 오를 수 있는 타이밍에 사는 게 바로 물타기죠. 사서 계속 빠지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해요? 손실 확대죠. 안 사느니 못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는 세력들의 의도와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한번 놀아봅시다.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이제 올해 56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과정 콩보리밥 먹으면서 다 살아와서 지금 성공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 적극적으로 대응합시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08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최종적인 가격 전략을 제가 담았던 탐방 자료부터 여러분들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 황산납은 기본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탐방 자료에는 아직 보내지 않은 자료 나와 있고 가격 전략 시나리오, 그죠? 다 맞춰냈죠. 어차피 세력들은 환경이 됐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황산납 관련 다 한 종목 첨부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딱 한마디만 해보시죠. 자, 산업을 다루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종목을 다루는 플레이어가 됐어야 됩니까? 산업이죠. 산업이죠. 배터리 산업. 그죠? 그러면 이 두 종목 전체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경각심을 할 때 똑같은 흐름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모르고 나서 주식을 시작하시면 안 된다. 자, 이제까지 손실 중인 분들 전부 도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모빵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보여드리고. 자, 공모빵 한번 개설해봤어요.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부분으로 제가 황산납. 자, 저 개인 폰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도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원리를 투자합시다. 그 원리에 투자하게 되면 종목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쫓아오게끔 만들어라.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시장의 원리입니다. 왜 쫓아가세요? 그죠?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 아하, 어차피 어떤 재료든 간에 등장을 시킬 거다. 그때 이석백을 등장시키고 김현태 박사 미국 물리학 해버리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010-4822-8706입니다.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이 고모빵 주소 링크는 보유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한번 제대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텔레라고 해서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도 자, 어설픈 차트 이야기, 기사 읽어주는 이야기 의미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타이밍 잘 잡읍시다. 아시죠? 무턱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더 빠졌다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근거를 알고 투자합시다.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부방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한 한번 잠깐 첨부해 드릴까요? 공부시켜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내용인데 반드시 여러분들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하나 안 보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올랐는데 더 사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